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강남에서 나타나는 폭락 패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폭락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패턴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구조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계속해서 이렇게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조금씩 바뀌겠죠. 그죠? 앞으로 어떤 거래 양상을 보여주냐에 따라 바뀌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 보여주는 패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잘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아파트 가격에 저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지만 잡으실 수 있고, 아파트의 옥석을 또 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들이 앞으로가 입지가 좋구나, 어떤 아파트들이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의 역세권의 신축급, 준신축 아파트급의 하락, 폭락 패턴, 버블이 붕괴되는 패턴을 이야기했어요. 자, 제가 그때 정리하자면, 평균 한 3억 정도는 빠지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불과 한 2개월 전만 해도 잘 안 빠졌어요. 마곡도 잘 안 빠졌어요. 또 11월, 12월 들어서면서 금리가 이제 계속 올리니까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역전세가 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한 평균 3억 정도 빠지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한PD님 5억도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6억도 빠지더라. 자, 그건 뭐냐면 버블이 너무 많이 낀데, 예를 들어서 17억 갔던 아파트들이 있죠, 역세권에. 자, 그런데 그런 거는 거래가 몇 개 안 됐어. 1개, 2개, 3개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런 너무 상단을 높게 친 아파트들은 더 빠지더라.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가 또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연차가 조금 더 되는 거, 10년 이상 되는 거, 우리가 10년 정도까지는 준신축급이라고 보거든요. 신축급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준신축, 그 이상은 구축이라고 보는데, 그런 구축급들은 더 빠지더라.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만약에 가격이 안 빠졌다, 가격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빠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빠질 거라. 자, 그리고 또 정리를 하자면, 이제 두 번째, 지금은 1차 하락 구간이다. 1차 하락 구간에서 대기 매수세가 들어와서 거래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많이는 안 돼도. 자, 그러고 나서 가격폭이 1차 하락만큼 크진 않겠지만, 1차 하락에서 3억 정도 빠졌지만, 2차 하락에서는 그게 1억이 될지 1억 5천이 될지는 모르지만, 낙폭을 줄이면서 빠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또 거래가 되고 또 빠질 것이다. 그게 기간이 계속 길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입지가 나쁜 지역, 그 지역에서 입지가 나쁜 지역이 먼저 빠지더라. 그리고 구축의 아파트가 먼저 빠지더라. 당연히 신축급의 역세권 아파트는 쉽게 빠지질 않겠죠. 그러나 이번에 봤듯이 그런 아파트들도 한 3억씩 빠지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의 아파트부터 빠지더라.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구축의 아파트가 먼저 빠지더라. 그리고 갭 투자들이 많이 들어간 아파트에서 먼저 빠지더라. 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그동안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내용들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정말 어디 가서 100만 원짜리 강의 듣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즘 많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강남으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방도 많이 떨어지고 그것도 다 팔고 서울로 진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서울에서도 특히 강남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 그런데 강남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 강남의 핵심지 아파트들은 30억이 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전문직이 수준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들이거든요. 강남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겠지만은 입지가 나쁜 지역부터 먼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가격이 낮은 썩다리 아파트도 먼저 떨어지더라. 자, 그런 아파트들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바로 이제 일원동이나 이런 수서의 뭐 까치마을이죠, 여기. 이런 아파트 많이 들어갔잖아요, 투자자들이. 예전에 가격이 낮으니까, 뭐, 지금 떨어져서 11억이고, 많이 올라갔을 때 13억이고, 이런 거 뭐 10억에도 거래 많이 되고, 이런 아파트들이 먼저 떨어지더라. 라는 게 강의의 핵심 주제예요. 자, 그러면 입지가 나쁜 지역은 어디예요? 강남에서. 뭐 당연히 이런 외곽이겠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개포동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서 개포동은 이미지가 뭐냐면 개도 포기한 동네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주공아파트가 있을 때는 아주 조금 강남에서는 좀 천대받던 동네예요. 뭐 사실 요즘은 뭐 그렇진 않지만 자, 이런 동네가 신규 입주하면서 전세 물량이 터지면서 이제 잔금을 못 치르는 매물들이 나오면서 낙폭이 커지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겠다. 그러나 이쪽 지역은 아직도 가격이 뭐 중간중간에 가령 원밸리 같은데 그런데도 한 8억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됐거든요. 38억에 3억. 그다음에 또 보시죠. 여기 36억에 31억. 자, 한 달 상간에 한 5억 5천 정도 떨어졌죠. 7층이고, 그 다음에 21층이니까 5억 정도가 떨어졌더라. 자, 이런 거래들은 많아요. 거의, 많다기보다는 군데군데 돼요. 뭐, 압구정동에서도 한 10억 정도가 떨어진 아파트가 하나 나왔다고 그러죠. 최근에. 자,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압구정동에서도 한 10억 정도가 떨어진 아파트가 나오더라. 자, 군데군데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강남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한 30%, 40%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뭐 팔겠습니까? 이거 뭐 떨어지지도 않고 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 강남이라는 데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반포, 잠원동, 뭐 압구정동, 뭐 청담동, 삼성동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평생 사시는 분들이 많겠죠. 강남이라는 곳은 들어오는 사람은 많고 나갈 사람이 없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지역에서 30%, 40% 빠지더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저도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30%, 뭐 심지어는 40%까지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품이 너무 많이 꼈으니까. 일단 보세요. 자, 일단 거품이라는 게 이게 참 강의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34평 아파트가 46억이면 지방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큰 빌딩 사가지고 서울 강북구 가서도 괜찮은 건물 하나 살 수 있어요. 자, 그런 돈의 가치와 효율성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30억 하잖아요. 이거 31억. 떨어져도 31억. 그 직전 거래가가 36억인데 여기에 뭐 별다른 사람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일반적인 직장인도 사시고요. 전문직들도 사시고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사시고 뭐 부동산 투자 잘해서 투자 잘하신 분도 사시고 주식 잘해서 잘하신 분도 사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은 뭐 병원도 타격을 볼 수 있는 거고 변호사도 타격을 볼 수 있는 거고 주식하는 사람은 당연히 더 타격을 보는 거고 부동산 투자자도 타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물건들은 다시 가격이 떨어지거나 경기 침체가 되면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양이 많아질 때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강남은 거품이다. 46억 같은 것은 거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30% 정도는 조정받아야 된다라는 그 전반적인 인식이 확산이 돼야 돼. 그게 확산이 될 때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31억도 비싸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뒤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31억이 매매가인데 전세는 15억이야. 여러분 이거 전세 사시는 분이 이거 살 필요가 없겠죠. 그냥 강남에 살면 되잖아요. 그죠? 강남에 살면 되는 거지. 강남에 15억 전세 사시는 분이 31억에 살려면 15억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고 살 때는 내가 투자한 이자보다 더 많은 차익이 날 때 사는 건데 이렇게 급등한 가격에서는 내가 15억을 대출받아서 살 때 더 많은 차익이 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확률상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이걸 투자로 지금 사서 내가 40억을 받겠다. 뭐 40억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남는 건 없어요. 15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15억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내야 돼. 한 달에 1년에 1억 2천씩 내야 돼. 그러니까 별로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요도 없고 어떤 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도 없고 실수요도 없다라는 거야. 실수요는 다 전세 시장에 묶여 있다라는 거야. 전세 시장은 안정돼 있으니까 전세 가격은 아무리 올라도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남에 사는 즐거움을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세를 살면서.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는 가격이 높으면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서 산발적으로 그 가격이 낮은 7억, 8억, 10억씩 떨어지는 거래가 자꾸 되다 보면 어떤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구나라는 전반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그런 가격대에 매물이 나오고 그런 가격대에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가 되면서 강남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강남은 고평가되어 있고 이 강남은 46억이 아니라 한 25억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반적인 인식이 확산될 때가 바로 폭락하는 시기가 오는 거야. 자, 그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령 이런 수요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5평에 사는데 이참에 평수를 늘리자. 그러면 내 아파트를 싸게 내놓는 거야. 그죠? 내 아파트 싸게 내놓고 큰 평수를 싸게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거래가 트이면서 폭락이 가속도가 붙고, 거래가 일어나면서 바닥 거래량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말 명쾌하게 강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 강남은 무조건 불패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여기 강남만 누린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다 강남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강남에 갈 사람만 노리는 거야. 그러나 강남에 갈 사람들도 비싸게 사질 않죠. 이 전세가율이 50%, 48%인데 이걸 왜 사겠냐고. 투자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 자, 정리하자면 동안 강남에 사는 그런 사람들 전체적으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서 자체 순환이 될 때 내가 내 거 싸게 사고 내 거 싸게 팔고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런 거래가 올 때 거래량이 폭발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남에 저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왜 강남은 급격하게 빠지지 않냐라는 거는 당연히 지금 그런 강남이 고평가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화폐 가치에 대해서 낮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앞으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4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펀드 매니저가 하시는 분들 경우에 실제로 제가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요. 내가 4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더 올라가기도 어렵고 앞으로도 실실 빠질 것 같아. 야, 그럼 팔자. 팔고 대한민국 지금 코스피 시장 바닥을 찍고 있잖아요. 그죠? 바닥을 찍고 있으니까 2배, 3배 그런 사람은 5배, 6배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팔고 걸로 가자. 돈의 어떤 효용 가치가 이 강남 아파트를 들고 있는 대체제가 생긴다고 하면 자, 걸로 가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금융머리가 뛰어나요. 돈 굴리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강남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에서 채권에 예를 들어 여러분 채권에 7%짜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안정된 채권, 대기업의 채권, 한전채도 5%였잖아. 그러면 걸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방송에 나오는 그 유명하신 분도 강남에 아파트 팔고 자기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팔고 채권을 사고 주식을 사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 이거예요. 내가 아크로 리버파크에 지금 살거나 원밸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저는 팔아요. 이 가격이면 팔고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이 가격이고 10년 동안 계속 빠진다고 하면 이걸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